영남대학교 일월문학과의 최봉순 교수입니다. 오늘 학술대회 좀 기조 발표라고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그런 기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런 양해 말씀드리고 준비된 원고를 좀 읽어가는 형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를 기록한 일본인 후지 추지로의 대구 하층 사업의 기록. 학술대회 주제를 접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대도시란 무엇인가? 동아시아 근대도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문학은 도시와 어떻게 만나고 근대도시, 동아시아 근대도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에 대한 단상을 개인 발표에 앞서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근대도시를 생각하면서 연상된 것은 유입, 이주, 이동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입, 이주, 이동 없이 근대도시는 형성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유입, 이주, 이동은 근대도시 형성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근대도시 연구, 특히 그 형성 단계 연구는 이 유입, 이주, 이동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근대도시는 많은 경우 제국주의, 식민지 상황에서 형성되었기에 외국인의 유입, 이주, 이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대구에는 일본 본토의 어느 지역 출신자들이 유입, 이주했고 그들의 이력은 어땠는지, 특정 지역 출신자들의 편중은 없었는지 등은 대구가 근대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을 검토할 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대구는 한반도 근대도시 가운데 드물게 내륙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높은 일본인 비율을 보여줍니다. 1920년에 대구의 일본인 비율은 부산 44.8%, 군산 40, 청진 36.7, 목포 31.6, 인천 30.9에 이어서 경성 신의주와 비슷한 26.7%이지만 1925년에는 부산, 군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30.7%를 기록합니다. 이 양상은 1930년에도 부산, 군산, 대구와 같이 계속되고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특히 해당 기간에 일본인 비율이 증가한 도시는 대구가 유일하고 다른 주요 도시는 모두 감소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내륙도시 대구로 일본인을 유입시켰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동아시아 근대도시를 생각할 때는 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근대 동아시아의 특징적 상황 가운데 일본 주도의 제국주의 침략, 식민지 지배 피지배 상황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시작을 청일전쟁부터 잡는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 기간은 1894년부터 1945년에 이릅니다. 약 50년, 반세기의 시간이고 동아시아 근대 시간을 대부분 포괄합니다. 여기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까지 더하면 근대 동아시아 상황의 특징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동아시아 근대도시는 이렇게 일본 주도의 제국주의 전쟁과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전쟁이 점철된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도시인문학과 근대 시기 대구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구는 그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대구가 근대도시 측면에서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철도 부설과 그로 인한 읍성의 해체입니다. 그런데 그 경부선 철도 숙성 공사는 러일 전쟁 시기와 완벽하게 겹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구는 러일 전쟁을 위해 부설된 경부선 철도와 그 철도를 따라 물밀듯이 이주해온 일본인 유입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의 물리적 공간 형성과 재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대구는 러일 전쟁이라는 제국주의 전쟁 과정에서 동아시아 근대 도시로 변모 등장했던 것입니다. 첫머리에 적은 질문 가운데 인문학은 도시와 어떻게 만나고 근대도시 내지 동아시아 근대도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오늘 준비한 개인 발표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발표자는 근대도시의 도시 빈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대도시는 다양한 측면과 얼굴을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도시 빈민은 근대도시를 특징짓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발표자의 주 연구 영역인 메이지시대 일본 문학사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시빈민은 1890년대에서 1900년대로 혹은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메이지시대 문학사에서 새롭고 중요한 흐름을 탄생시켰습니다. 일본이 근대국가 시스템 구축을 제국헌법으로 선포한 직후 최초의 근대적 의회, 제국의회를 연던 1890년경부터 도쿄에는 이전에 없던 도시빈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당대 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사회현상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양한 문학적 구현과 실천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사회소설 논쟁이 전개되고 이후 1900년대 초기 사회주의 문학 내지 초기 기독교 사회주의 문학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라는 개념과 추상적 실체는 근대 도시가 탄생시켰고 그 주요 주체는 도시 빈민들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 빈민은 근대 중요한 개념인 사회를 실체화하는 동시에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학적 시점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1세기 현재와도 직결됩니다. 코로나19가 가르쳐주는 것들 가운데 격차 문제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도시 빈민 빈곤 문제는 이 격차가 도시 공간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양상입니다. 근대 대학을 포함해서 근대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는 지금 근대 도시가 지속 가능한지 되묻는 작업도 중요해 보입니다. 도시 빈민의 존재는 이 문제의 역사적 기원과 과정을 점검하고자 할 때 켜켜이 쌓여온 구체적 과제를 전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혹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근대의 중요한 가치와 방향성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발표자는 제국주의 내지 식민지 지배 피지배 틀에서 일탈적이었거나 최소한 이질적인 것을 지향했던 움직임과 인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현재 시점에 동아시아 차원에서 공유, 공감 가능한 움직임과 인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는 기존 연구 영역인 일본학을 2010년 무렵부터 대구 경북 지역 공부와 접목한 때부터 취해온 태도인데요. 오늘 발표 내용도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결이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지 추지로의 대구 하층사회 기록 개관입니다. 오늘 발표는 후지 추지로라는 일본인이 1922년 12월부터 1924년 6월에 이르는 기간에 잡지 경북에 연재한 1920년대 전반기 대구 하층사회 기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후지 추지로가 잡지 경북에 게재한 글은 총 10편으로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8편은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라는 제목이 붙은 연재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 8편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8편의 제목과 핵심적인 내용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 아래로 가겠습니다. 후지 추지로의 기록은 제목만 보면 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읽힐 수 있지만 실제로는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남성정 일대 조선인 빈민 64가구를 상세히 조사 기록한 것입니다. 1920년대 대구 지역의 조선인 하층 사회 실태를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했다는 것이 우선 놀랍고 더불어 대구의 조선인 하층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일본 본토의 통계는 물론이고 유럽의 사례 통계, 학설 정보까지 인용한 점이 놀랍습니다. 후지 추지로의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조선인 하층 사회 기록은 당시 대구의 특정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후지 추지로가 대구 하층 사회 기록을 연재한 잡지 경북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잡지는 1922년 9월에 창간되어 1925년 3월까지 일본어로 간행된 경상북도의 공보지였습니다. 발행 주체는 경북 연구회인데 부지사가 회장, 부지사가 부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연구회와 잡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잡지 경북은 기본적으로 경상북도 지역에서 근대적 행정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간행된 잡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잡지 전체를 통독해보면 경북이 비단 행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해외 정보, 문학, 설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종합잡지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지 경북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식민지 지배 정책이 대구 경북 지역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사 연구자로서 의미가 있고 더불어 지역 단위에서 발행한 공보지 가운데 월간지 형태로는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에 대한 후지 추지로의 기록은 위 8편의 글에 그치지 않습니다. 후지 추지로는 빈곤과 아동, 빈곤층의 생활상, 빈곤과 여성, 빈곤과 보건질병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8편 글 이후에도 꾸준히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을 축적해서 1926년에 조선 무산계급 연구라는 총 250여 페이지에 달하는 단행본을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계도 후지 추지로의 기록이 지닌 중요성에 주목해서 1986년에 일제와 빈민관계 자료라는 형태로 복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총 2권인 일제와 빈민관계 자료가 모두 후지 추지로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후지 추지로의 기록물이 한국사 연구에서 귀중한 1차 자료임을 단적으로 입증합니다. 2로 가겠습니다.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조선인 하층 사회를 기록한 후지 추지로의 생물 연도 등은 의외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후지 추지로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자료가 적어서 그가 언제 어떻게 대구의 이주에 정착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1906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그 근거는 아래 각주에 짧게 서술해두었습니다. 사료에 잘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요. 발표자가 현재까지 확인한 이력은 타시마 토시로가 1910년 10월에 동천에 설립한 조선구식농원의 주사로 일했다는 사실, 그리고 1921년 2월에 설립된 영남구제회가
1922년 12월에 경북 사회사업 창립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경북구제회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조선부식농원에서 경북구제회로 소속을 옮겼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의 내용과 조선부식농원에서 경북구제회로 이어지는 소속 단체가 고아를 돌보고 교육하고 자립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후지 추지로는 식민지에서 조선인 사회의 빈곤과 고아 문제의 실태를 조사 기록하는 동시에 사회적 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일본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 식민지 시기에 남긴 대구의 조선인 하층 사회 기록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후지 추지로의 기록이나 활동은 결국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이었고 동정심의 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도시문화 근대도시 대구를 주재한 학술대회에서 후지 추지로의 1920년대 대구 조선인 하층 사회 기록을 소개하고자 한 것은 가끔 드러나는 한계 측면보다 보편적 문제의식에 바탕한 측면이 훨씬 많고 발표문 마지막에 서술하겠지만 그의 기록과 활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후지 추지로가 관심을 기울인 빈곤 문제, 특히 도시와 빈곤의 문제는 실은 해당 시기 조선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 본토의 문제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서 192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상황을 떠올려보면 당시 시대 상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다 거시적인 상황 속에서 후지 추지로의 대구 하층사의 기록과 그 근저에 있는 문제의식을 이해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후지 추지로는 1920년대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 실태를 단지 조사 기록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기록에서 또 하나 느끼려 하는 것은 조사와 기록의 결론으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진정성은 비평과 비판을 넘어 대안과 실천에서 더 명확히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지 추지로는 시형, 구형, 공공기관 운영 등의 공영 빈민주택 건설의 시급성 혹은 공설 전당포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이런 전당포, 공설 전당포의 유럽의 관련 역사와 일본의 직전 사례들을 소개하고 공설 직업 속에서 공설 삼당소 등등의 시설의 필요성을 각 글의 결론 부분에서 주장하는데 이 요청들은 모두 공공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후지 추지로는 근대도시로 전환하던 대구의 도시빈민, 하층민을 둘러싼 빈곤과 격차 문제를 근대사회가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향했던 공공성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장에서 세부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후지 추지로가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대구의 조선인 노동소년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조선부식농원과 경북구제에서 조선인 고아들을 만났던 이력이 영향을 끼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해당 기록은 최근 지방농촌에서는 생활과 점점 심해진 결과 자녀를 타지에 버리보내는 경향이 현저해졌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근대도시 대구라는 분과 주제 측면에서 대구가 근대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인구의 경로와 그 특징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후지 추지로는 도시로 유입된 노동소년 문제에서 의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연스러운 조숙이라는 말로 표현한 남색, 사더미 문제입니다. 그는 도시로 유입된 소년들이 방황하는 과정에서 성인 남성들의 성욕의 대상이 되는 실태를 고발하면서 10세부터 15, 16세 사이의 소년들이 그 대상이고 이로 인한 얻게 된 질병 종류들로 상세히 소개합니다. 이는 근대도시 형성 과정에서 떠올리지 못했던 문제라는 점에서 주의를 끕니다. 후지 추지로는 이와 같은 대구의 노동소년들의 실태를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학교 교육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그 현실적 대안이 조선의 전통적인 계를 참고한 학교계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 세부 내용 각 줄을 참조해 주십시오. 후지 추지로가 노동소년에 이어서 기록 소개한 것은 1920년대 대구 조선인 하층민의 생계비, 식비, 식생활 조사 기록입니다. 그 세부사항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생계비, 식비 및 식생활에 이어서는 대구의 조선인 하층 사회의 주거 실태 기록도 제시하는데 그 도입부에서 조선은 모든 도시가 나날이 팽창하고 있고 도해지는 최근 이례적인 주택난이어서 아무리 누추한 집이라도 놀라운 집세를 지불해야 한다. 작은 집일수록 상대적으로 집세가 비싸고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교활한 집주인은 이 주택난을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삼아 쥐어짤 수 있는 만큼 쥐어짜려고 한다라는 문장으로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주거주택 문제 상황을 전합니다. 후지 추지로가 전해주는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조선인 하층민들의 주거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지 추지로는 이상과 같은 대구 조선의 하층민의 생활 실태 조사 기록에 이어서 그 대안 결론으로 시형, 부형과 같은 공영 빈민주택 제공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1920년대 대구가 근대 도시로 전환한 과정, 그중에서도 새롭게 도시 빈민이 유입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영 빈민주택이라는 공공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후지 추지로는 이 대목에서 세틀먼트 사업의 필요성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후지 추지로가 총 10편의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 연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하층민의 경제 상황과 연결된 보리대금과 전당포 관련 조사 기록 및 하층민의 직업과 수입 관련 부분입니다. 다른 주제글들이 연재 잡지 기준으로 5페이지 내외인 것에 반해 두 주제는 각각 15페이지, 10페이지에 이릅니다. 고리대금의 경우는 장, 시장을 기준으로 상한 주기와 기한을 정하는 조선의 특징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치, 시변 등의 명칭을 붙여 각각의 이자율과 상한 방법을 소개하면서 피 형태로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당포의 경우도 이자율과 실제 운영 실태를 상세히 소개하는데 공통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실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층민들이 처한 경제적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설 전당포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공설 전당포가 유럽에서는 이미 1462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현한 이후 1800년대 중반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 일본에서도 1919년에 도쿄의 립보리에 1호점이 설치된 이후 1920년대 접어들어 4호점까지 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대목. 후지 추지로에 따르면 1921년에 경성부에서도 계획을 했는데 사설 영업자들이 반대하고 당국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자릅니다. 1920년대 이미 공설과 사설, 즉 공공성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후지 추지로가 고리대금 전당포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하층민의 직업과 수입 관련 기록입니다. 그는 해당 연재에서 남녀별 직업 종류와 임금 수입을 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남성은 총 39가지 직업과 임금 정보를, 여성은 총 14가지 직업과 임금 정보를 전해줍니다. 또한 8가지 남성 직업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종사자 숫자 분포를 표로 정리했는데 이러한 기록은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지역의 일상사 미시사 데이터로서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연재에서 가장 주목을 끈 대목은 결론 부분에서 제시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설, 즉 사회 이론 소개 부분입니다. 후지 추지로는 결론 부분에서 이전까지 제시한 사회 실태에 대한 입장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이론, 당시 시작된 일본의 생협 운동 이론을 소개하는데 이러한 대목에서 후지 추지로의 사상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우려한 것은 빈곤의 세습이었습니다. 후지 추지로가 잡지 경북에 연재한 1920년대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의 마지막 3편은 기생, 공창, 사창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는 빈곤과 조선인 하층민 여성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생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도입부 문장은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또 다른 측면을 전해주는데 더욱 주의를 끄는 것은 기생 숫자 급증의 배경 원인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꼽은 대목입니다. 후지 추지로는 세계대전 과정에서 출현한 벼락부자들과 세계대전 이후의 경기 불황을 1920년대 전반기 기생급증의 두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번번이 제시한 액면상의 화대라든가 공창 숫자 통계도 제시합니다. 사창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사창과 조선의 사창의 차이를 소개하면서 일본과 비교해 조선의 사창이 매우 적은 이유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경성, 평양, 대구 세 개 도시의 사창 숫자 기록도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지 추지로가 기생, 공창, 사창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우려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화립성입니다. 해당 부분은 비단 조선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본 본토까지 시야에 넣어 청년 미혼자의 화립병 실태 관련된 구체적 수치들을 제시하는데요. 그 아래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부분입니다. 후지 추지로의 기록이 지니는 의미, 가치인데요. 후지 추지로의 1920년대 전반기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 후지 추지로의 기록이 식민지 시기 조선인 하층 기록물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 하층민 조사 기록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가 출판한 토막민의 생활위생입니다. 이 책은 1940년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4학년 20명이 서울 인근의 토막민을 조사해서 출판한 것으로 토막민의 주거 환경과 생활 실태를 조사한 대표적 기록물입니다. 이보다 이른 시기 자료는 젠쇼 에스케가 1924년 이후부터 1930년대에 걸쳐 조선의 농촌과 수작농, 조선의 인구, 제수 생활 실태, 조선의 취락 등을 조사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층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사회 문제로서 토막민이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가 1925년의 한강 대홍수 이후였다고 한다면 후지 추즈로가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조선인 하층 사회를 조사 기록한 행위의 역사적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강만길은 1987년에 빈민연구의 선구적 성과인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를 출판하면서 서설에서 식민지 조선에 와서 하층 계급과 오랫동안 접촉한 경험을 가진 인물로 후지 추즈로를 특별히 언급하고, 본론에서는 조선 무상계급 연구소 기록과 통계를 인용합니다. 강만길이 그의 책에서 인용한 자료가 대부분 1930년 이후 것이고 가장 빠른 것이라 해도 1924년 이후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후지 추즈로의 대구 하층사회 기록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 하층민 기록물 전체에서 선구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지 추즈로의 대구 하층사회 기록이 갖는 중요성은 그 시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과 구성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후지 추즈로는 1920년대 전반기 대구의 조선인 하층 사회를 기록하면서 노동소년, 기생공창, 사창 여성이라는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것은 결코 주관적 판단에 치우친 특수한 대상 선정이 아닙니다. 후지 추즈로가 주목한 두 대상은 실은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의 근대 도시가 형성되던 과정에 매우 중요한 사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근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도시 유입 연령층은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남녀 모두 10세에서 14세 그리고 15세에서 19세의 순서입니다. 이 연령대는 후지 추즈로가 밝힌 노동소년 및 기생공창 사창 여성의 나이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노동소년 관련 기록에서 최근 지방농촌에선 생활과 점점 심해진 결과 자녀를 타지에 버리보내는 경향이 현저해졌다고 적고, 기생 관련 기록에서는 최근 기생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하층 빈민들이 생활을 보조하기에 딸을 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데, 이것은 현대 도시사 연구가 확인한 데이터들과 정확히 맞닿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근대 도시는 이렇게 10대 남녀를 빨아들이면서 몸집을 불려갔던 것입니다. 모던보이 모던걸과 그들의 연애 시대와 공존했던 전혀 다른 세계에 훨씬 많은 10대 노동소년과 기생, 공창, 사창 여성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의 도시들도 기존의 조선인 일본인 구역의 이중성 배타성에 더해 중심부 주변부의 이중성 배타성을 더하면서 명실상부한 식민지 근대 도시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의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대구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합니다. 1920년, 25년 기간의 조선에서 다른 어떤 5년 단위 기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도시화율을 보여주는 기간이 20년, 25년. 이 중에서도 대구는 새롭게 건설된 신의주와 청진을 제외하면 1915년부터 25년 기간에 목포와 함께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도시입니다. 그 증가율은 100%, 즉 2배입니다. 후지 추즈로는 조선인 하층민의 주거 환경을 다룬 기록에서 조선의 모든 도시가 나날이 팽창한다고 적었는데, 그가 살던 대구는 그 가운데서 팽창도가 가장 두드러진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함에서 제시한 1920년부터 30년 기간에 일본인 비율이 유일하게 증가한 도시가 대구였다는 사실도 떠올려보면 좋을 것입니다. 대구는 근대 도시 형성 과정에서 매우 특징적인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후지 추즈로의 기록 활동은 1920년대 접어들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에서 동시에 본격화된 사회사업 영역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기원에 해당하는 사회사업은 당시 빈민구호 사업, 은사금 구료사업, 방빈사업, 방면위원사업 등등의 영역을 주요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사업의 탄생 시험 배경은 일본 본토의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경기와 1918년에 일어난 전국적 쌀초동 사건,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1910년대에 진행된 토지조사 사업 이후 상황과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등이 꼽힙니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사업은 일본 본토의 기본정책 수행을 위한 식민지의 불안 요소 관리가 근저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빈민 및 자연재해민 대책 이외에 방면위원 사업이 중시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사업의 기원으로 조선 총독부가 1915년 11월 10일에 타이쇼 천황의 은사금을 빈민구제에 활용한다는 규정을 발표한 것을 꼽을 수 있으나, 공식화되는 것은 1921년 4월에 조선 사회사업연구회가 창설된 시점입니다. 조선 사회사업연구회는 1923년에 5월에 기관지 조선 사회사업을 월간으로 발간하기 시작하고 1929년에는 조선 사회사업협회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러한 계략적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1922년부터 잡지 경북에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을 연재하기 시작한 후지 추즈로의 기록 활동은 사회사업 역사에서도 매우 선구적인데,
이에 더해 그의 활동이 사회사업 영역에서 매우 이질적이고 특별하게 평가받는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두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지 않으나 한일 연구자 모두 후지 추지로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보조를 맞췄던 식민지 시기 사회사업들에서 벗어나는 전제로 언급한 대목은 발표자가 이후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과제입니다. 약 100년 전 일본인 후지 추지로가 남긴 대구의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은 식민지 시기 조선의 근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할 때도 그리고 100년이 지난 현대 한국의 도시 문제를 검토할 때도 의미 있는 사료로 판단됩니다. 1920년대 대구를 대표하는 문학자 가운데 현진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현진건의 작품은 운수 좋은 날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가난한 조선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현진건은 1920년대 작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등장시켰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현진건이 주목한 사람들과 후지 추지로가 기록한 사람들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후지 추지로가 기록한 1920년대 대구 조선인 하층사회 기록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자의 사실주의적 상상력을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록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후지 추지로는 대구의 조선부식농원이라는 단체가 조선에서 최초로 활동사진 레미제라블 전국 상영회를 개최했다는 흥미로운 도시인문학 콘텐츠의 발견으로 인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기록을 1920년대 가난한 사람들을 그린 한국문학과 함께 읽어보기를 권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